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필수적으로 써야 될 글쓰기 항목 중 하나가 자기소개서라서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뭐 진솔하게 써야 된다든지 경험이 잘 드러나게 내가 또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애정이 깊다, 그리고 또 나를 뽑아주면 어떤 측면에서 뭐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피할 걸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그런 형태의 자기소개서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 자기소개서를 그 회사들이 제시한 자기소개서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간단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전력 두 개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이미 이제 온라인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강의 자료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이걸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K-워터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 집에 이제 뭐 수돗물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내주고 수도 수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댐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이런, 그래서 물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우리 창원에도 이제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공사 같은 곳은 많은 사람들의 꿈의 직장이긴 하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런 회사를 지원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양식이 이제 대표적인 자기소개서 양식 중 하나라서 교수님 제시해 주는 거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사지원서 작성 항목에 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명 여부, 비수도권 지역 인재 여부, 이전 지역 인재 여부, 뭐 병역사항, 우대사항, 관련사항 등 기본 정보를 다 적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치는 시험의 종류가 뭔가, 등록번호는 어떤가, 멍실 이런 거 쭉 적고 나서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교수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료 펴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각 항목당 그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300에서 500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300에서 500자는 굉장히 짧은 분량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고지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항목에 300자면 원고지 한 장 반 정도 됩니다. 200자 원고지를 따지면. 더군다나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300자 굉장히 짧죠. 그래서 군더더기 말을 할 시간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게 내가 꼭 해야 되는 말만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 학생들이 뭐 심리 상담센터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학과는 당연히 이제 심리학과를 졸업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자격증을 따고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이런 경험을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에서 500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은 길게 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 길게 쓰면 오히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짧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인 그 정수만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전에는 똑똑한 엘리트들을 원했지만 지금 회사들이 이제 이게 협력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지금 현대사회라는 것을 이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집단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그 평균치가 정답에 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똑똑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협업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게 일을 잘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면에 여러분들 얼마나 협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조의 일에 내일처럼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된다는 걸 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이 나한테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는 검색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의 원칙 준수와 일의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칙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서술해 주십시오. 이게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겠죠.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무시하고 효율성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어떤 그 존재 기반까지도 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K워트에 입사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또 K워트의 인재상, 내실, 혁신, 신뢰 중 자신이 가장 잘 부합하는 역량과 결부시켜서 작성해 주십시오. 이건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정말 필요하게 생각하는 인재는 내실 있는 사람, 혁신적인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랬을 때 나는 혁신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것에 임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뭐 잘 사귄다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말은 하기 쉬운데, 그럼 너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던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기술서는 공백을 포함해서 300에서 500짜리 항목이 되게 많죠. 입사 지원한 선발 분야 단위와 관련해서 교육, 경력, 경험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이 뭐였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을 할 때에 팀을 짜서 어떤 팀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그랬을 때 나는 팀장을 맡았다. 나는 팀원이었지만 그중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는 어떤 거였나? 정상적 적성과 정량적 측면. 그 성과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두고 갔을 때 뭐 60%, 70%, 8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인이 기울인 노력. 이것도 역시 하나의 평가 항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로 인해서 조직에 기여한 내용과 기여한 정도, 향후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 업무 수행 시 기여할 수 있는 측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목을, 그럼 6개의 항목을 500자씩 쓴다고 하면은 3,000자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겠죠. 그 최대치가 3,000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면 내가 평소에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해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비단 K워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 대부분을 답할 수 있다라면 다른 회사의 자기소개서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수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있고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소개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속빈강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내가 써야 될 때에 나는 어떻게 이 항목들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들을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지금은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갈지 결정도 안 됐고 하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1년, 2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 지금 2학년이라면 약 2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겠죠. 그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상황들이 금방 온다라면 갑작스럽게 글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 쓰기 어렵다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학교 좋은 제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똑같은 경험치를 가지고 글을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항목에 맞는 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기소개서 가지고 항목을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도 사실 한국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전 같은 좋은 회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은 선배들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세 사람의 등기이사가 있거든요. 등기이사라는 것은 그 회사 최고치로 올라서 사장, 부사장 이 급의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선배들이 이제 퇴직을 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등기이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우리 경남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런 회사들이 정말 불가능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라면 그 대신에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들, 또 교수님들께 도움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코 남의 회사, 내가 정말 꿈도 못 꿀 회사,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런 데 한번 도전해 보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입사 지원서가 첫 번째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에서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2가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하여서 교육상, 경험, 경력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구체적 사례죠.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뭘까? 당연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이런 인재상인데 나는 협력하는 인재상이 참 좋다. 또는 나하고 맞다. 그럼 저는 협력을 잘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협력을 잘해? 그냥 남을 잘 도와줍니다. 남과 잘 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나서서 우리 반의 어려움을 또는 우리 과의 어려움을 이끌어 갔다든지 코이카 봉사단은 어디 가서 일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00자에서 700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죠? 700자는 원고지 3.5매 100자는 원고지 반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자를 쓸 거고 어떤 사람은 700자, 물론 100자만 쓰고 많은 사람은 없겠죠. 한전 정도로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람은 700자를 쓰고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풍부한 경험과 어떤 노력들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500자를 어떻게 메워야 될까 암담하게 될 정도의 어떤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걸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뭐냐 하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의 포부를 본인의 교육상 경험, 경력 등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한국전력에 입사해서 우리나라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신기원을 열겠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어도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이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할 수 없다라면 그 회사는 여러분들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친구는 정말 아주 허풍만 센 그런 친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교육상, 경험, 경력 등과 연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어떻게 이 구체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전력공사 또는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 문제의 원인,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밀양의 송전탑 건립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밀양 송전탑 우리 지역 인근의 문제였고 이 한전에 적어도 지원하려고 한다라면 그렇게 이슈화됐던 이 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송전탑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고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어떻습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 그래서 땅속으로 이제 이 전선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 뭐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화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애정과 그 다음 관심과 어떤 이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애정과 관심과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수치화된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나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인크루트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이라든지 채용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눈여겨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NHN, 그래서 이 게임 부분 신입 공개 채용하는 이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맨 프레스티지에서 맨 처음 쿠팡맨 채용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중소기업 농업 간 협력 재단도 있네요. 그렇죠. 동방성장위원회 직원 채용 공고, 비트컴퓨터, 경북 산업직업 전문학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SNL 코퍼레이션, 그다음 SNI네요.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육군. 자, 학사사관 66기 및 학사 예비장교 후보생 모집 계획 공고. LG전자 베스트샵, 멀티캠퍼스, 연희직업 전문학교. 자, 뭐 많습니다. 해양에너지 이런 데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바로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회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모타이어 2020년 6월 수시 채용, 한국 남동발전은 우리 진주시에 이제 본사가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겁니다. 여기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체험형 인턴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학년이 뭐 꼭 4학년이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나 이런 데 한번 가봐야지 싶은 친구들을 이거 보고 지원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EBS, 한국벤처투자, 한국야쿠르트, GS건설, NS홈쇼핑 이런 것들이 쭉 떠 있고요. 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라든지 또는 뭐 개인적으로 경호원 채용한다든지 여러분들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 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접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가, 나는 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이 이 회사에 어떤 좋은 인생을 주면서 내 자기소개서를 성공적으로 쓸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처음에 막연하다면 뭐 써갖고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의논해 가면서 고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합격 자기소개서 양식 예시 이런 것들도 막 뜹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손안의 컴퓨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이런 양식을 살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로 직접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해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고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준다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만큼의 어떤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인재로 커갈 겁니다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아까 제시했던 한국수자원공사를 예로 실어 들어서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여러분들 심리상담 전문가, 경호 전문가, 또는 역사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 속에서 어떻게 기능했고 역할을 다해 왔는가? 중요한 일 처리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게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적 서술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는 4가지 정도로 쓰는데 그 항목에 꼭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한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경험이 있을 수 없고 또 아주 충분히 미숙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적어도 너가 이 정도의 대성부른 떡잎으로 커갈 수 있는 친구구나. 그렇다라면 우리가 너를 뽑아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중간점 미완성의 상태로 뽑죠. 그러나 실제로는 물론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쓸 때도 신입사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성인으로서 4년간의 기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취업이라는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회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또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은 제가 기울여 왔고 그것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건 그야말로 아마추어적인 사고죠. 요즘 한참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영광만 보지만 실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탑7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 노력이라든지 그들의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노력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노력했겠죠. 왜냐면 모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능 플러스 노력이 같이 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은 재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또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앞으로도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습 자료들에 올려둘 생각이거든요. 참고로 한번 보면서 일단 내가 먼저 목표를 정하십시오. 등대가 없으면 그래도 배는 들어오긴 하겠죠. 자체의 어떤 나침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등대가 있으면 파도 치는 바다에 등대가 있다면 그 배가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빠른 시간에 그 기착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희망은 뭐다? 나는 어디에 가고 싶다.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싶다. 이런 자세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주는 여러분들이 된다라면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그런 회사의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고 준비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논술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회사마다 다 다르고 또 원하는 인재상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2가지 정도의 어떤 양식들이라면 대체로 공통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본인이 원하는 회사 그것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치에 빨리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교수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